집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물건이라도 반드시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이는 각각의 물건들이 다 우행적인 의미와 음양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잘못된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며 또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방에 아주 비싼 그림이 걸려 있거나 서재 운동복이나 활동복들이 걸려 있다면 이는 오히려 없음만 못하지 않을까요? 네, 이는 기능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요, 우리 풍수적인 의미도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 운동이나 활동이 연상되는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 곳에서 정적인 연구나 학문의 탐구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정말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사할 때 보시면 잘 아시죠? 그 좁은 집에서 대형 트럭으로도 다 못 실을 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모든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편리함이든 자연의 기운이든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물건들을 모두 딱 맞게 배치해 놓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건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것들만큼은 꼭 제 위치에 두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재물운과 가족운, 또 자식들의 번영운을 의미하고 또한 그것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리 풍수학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관의 거울입니다. 이는 꼭 정면에 보이도록 하지 마시고 측면에 옆으로 보이도록 배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관이 넓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쁜 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아주 작은 화분 몇 개 놓아 두시면 좋은 운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그 효과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족 사진이 보이도록 배치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이 가족 사진은 이 집안의 위엄과 품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의 화목을 타인에게 알리고 여러분들 가족 개개인의 소속감, 유대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는 집안의 번영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이 가족 사진은 집안의 최대 3개가 좋고 적어도 2개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놓아두는 순서는 거실에 가장 큰 것, 안방에 그 다음 큰 것, 가장 작은 것은 자녀방에 둔다는 거 명심하세요. 세 번째, 남편의 출세를 원한다면 현관을 절대 어둡게 두시면 안 되고 바닥 타일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의 신발 한 켤레는 꼭 현관에 두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남편이 늘 집안을 지키는 기둥 역할을 충분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관 입구에 너무 고급스러운 매트를 두시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현관은 늘 맑고 깨끗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치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수준에 맞게,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조금 못하게 두도록 하세요. 그래야 배우자가 외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의 소파는 지나치게 큰 것을 두지 않으시도록 하십시오. 또 그 개수는 항상 가족들의 수만큼이나 또는 1개 정도 많도록 두시도록 하세요. 소파가 너무 크다는 것은 성취운을 막아버리는 행동이고요, 소파가 너무 많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파와 쿠션은 가능하면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소파가 차가운 색이면 쿠션은 가능한 따뜻한 색으로 두셔야 합니다. 소파는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쿠션 역시 그러하죠. 이 2개가 한 가지 색상이면 음양이 치우치기 때문에 중용해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거실의 테이블은 유리나 대리석은 좋지 못합니다. 만약 유리나 대리석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요, 그 위에 반드시 책이나 신문, 이런 활자 같은 것들을 올려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덟 번째로, 이 테이블이 너무 각이진 것이라면요, 그 모서리는 반드시 둥근 무엇인가로 처리를 하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것이라면 그 위에 반드시 각이진 무엇인가 올려두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아홉 번째, 그 외에 절대 거실에는 죽은 식물이나 드라이 플라워, 시들어가는 식물 이런 것들 두지 마십시오. 혹시 액자를 두신 분들은 이 액자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야 하며 부드럽고 자연적인 것이면 아주 좋습니다. 해바라기 꽃같이 노란색 꽃이 피는 그림이면 정말 좋겠네요. 열 번째, 이제 주방과 화장실입니다. 주방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사이는 가능하면 먼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려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주방의 식칼은 절대 함부로 두지 마십시오. 사실 이 식칼은 필요악입니다. 한이 반드시 그 끝을 아래로 향하도록 해 두시거나 칼꽂이나 서랍 등에 넣어 두십시오. 그래야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12번째, 절대 주방에는 큰 화분이나 꽃을 두지 마십시오. 이거 작은 것은 상관없으나 큰 것은 집안의 성취운을 막아버립니다. 13번째, 주방에서 짝을 잃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남편의 수저나 아내의 수저, 자식들의 수저 구분을 하지 않죠. 하지만 반드시 구분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젓가락 역시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수저 세트, 아내의 수저 세트, 자식들의 수저 세트 반드시 구분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합니다. 14번째, 화장실은 무조건 환기입니다. 이는 풍수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꼭 환풍기 청소 자주 하십시오. 돈이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15번째, 주방과 화장실은 풍수적으로 무조건 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주택구조나 아파트 구조가 이렇지 않은 집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집들 많죠. 이럴 경우에 반드시 화장실과 주방이 붙어있는 그 경계선 부분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작은 커튼이나 테이블 같은 것을 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16번째, 이제 침실입니다. 침실의 커튼은 무조건 무거운 것을 두십시오. 또한 이곳 침실에는 절대 혼자 찍은 사진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배우자의 외도를 막는 방법입니다. 17번째, 침실의 벽지는 절대 화려하거나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침실을 사용하시게 되면 남편의 출세길이 막히거나 배우자의 외도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18번째, 가능하면 침대의 머리는 단정하고 심플한 것을 고르십시오. 침대 머리 부분이 복잡하고 난해하면 그만큼 풍파가 많이 생깁니다. 19번째, 침실 안에는 가능한 전자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남편의 출세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20번째, 이제 먼지, 거미줄, 쓰레기 등입니다. 이는 집안에 없어야 하는 무조건입니다. 눈에 보이시면 어떻게든 치우시고 당장 정리를 하십시오.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상징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학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 망해가는 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따지고 보면 정말 단순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정말 상당히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주 근거 있는 논리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의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모든 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